2차 방정식의 근의 조건 두 번째, 근의 위치입니다. 근의 위치가 뭔 소린지 모르겠죠? 그걸 먼저 알아봅시다. 2차 방정식의 근의 위치 보시면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꼴 제로라는 이 방정식에 두 근이 있어요. 위치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이 알파 베타의 정확한 값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가령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야, 알파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대. 그리고 베타는 2보다는 크대. 이게 위치예요. 즉 알파와 베타의 위치를 가르쳐 주는 거야.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면은 이 조건을 만족하는 알파 베타가 이 조건을 만족하려면은 뭘 만족해야 될까? 이제 실제 문제에서 풀겠죠. 그럼 그런 애들은 뭘 이용해서 풀을 거야? 이런 애들을 이런 겁니다. 뭘 이용할 거냐면요,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할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조건에 맞는 2차 함수의 그래프를 먼저 그릴 겁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조건에 맞는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지 못하면은 여기 뭐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거 쓸 데가 없어요. 그래프를 그려놓고 그래프를 해석하는 거거든, 이게. 이해가 되나? 만약에 여기서 A가 0보다 크다 가정해 볼게요. 현재 이 문제에서 두 근이 이 조건을 만족했는데 라고 했을 때 2차 함수 그래프는 어떻게 그릴 거냐면요, y 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여기에서 x절편이 알파와 베타죠. 그치? 2차 방정식과 함수의 관계에서요. 이해되나? 그리고 최고차항에서 양수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그래프가 두 근이 존재한다 가정하면은 x축이랑 두 점에서 만날 거예요. 안 만나면 근이 없으니까. 여기까지 되나요? 그리고 나서 알파가 1보다는 크대. 그럼 1이 여기 있어야 되고요. 맞아요? 2가 여기 있어야 되는 거고요. 베타는 2보다 크니까 이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야 돼. 그래서 가장 먼저 할 거는요, 이런 조건이 주어져요. 이런 조건이. 그럼 그런 조건에 맞는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시는 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를 해석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인 거예요. 이제 계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해석은요. 그럼 해석은 세 가지랍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요, 함수값의 부호를 따져요. 함수값의 부호. 이제 위에 내용 설명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축의 위치를 따집니다. 축의 위치. 아이고야, 여기를 좀 바꿔 쓰는 게 조금 좋아요. 판별식을 따질 겁니다. 판별식. 판별식의 부호. 뭐 상관없는데요. 쌤은 주로 요거를 먼저 쓰기 때문에요. 고치세요. 여기를 3이라고 하고요. 얘를 2라고 쓰세요. 됐지? 판별식의 부호를 따질 거고요. 세 번째, 축의 위치를 따질 겁니다.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거는 다음 장 가서 자세하게 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지?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주어져 있는 조건에 맞는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린다. 그리고 그 2차 함수의 그래프를 보고 해석을 한다. 뭘 해석한다? 함수값의 부호랑 판별식의 부호랑 축의 위치, 요 세 가지를 따진다. 물론 모든 문제가 세 가지를 다 따지는 건 아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나? 순서는 이거대로 하는 게 좋다. 여기까지 되니? 됐나요? 위에 내용 읽어보시면은 현재 설명드린 이런 내용이에요. 다음 장 가서요, 대표적인 거 몇 가지 한번 해볼 겁니다. 한 4가지 정도 해볼 건데요. 조건은 이 4가지 말고도 엄청나게 자주 나오고요. 다양하게 변화가 되니까 암기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충분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그런 조건이 필요한지. 알겠습니까? 볼게요. 여기 기본 전제는 이래요. ax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꼴 제로. abc는 실수고 a가 0보다 크다라고 가정했을 거, 이거의 두 근이 알파하고 베타다. 여기까지 가정이에요. 앞에 내용을 그대로 갖고 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첫 번째는요,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요.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 그럼 첫 번째로 할 일은 뭐라고요? 이게 1번이에요.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프. 어떤 그래프? y 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거의 그래프를 그린다. 즉 이거의 알파 베타는 뭘 얘기하는 거다? 저 이차 함수의 x절편이다. 서로 다른이란 말이 여기 보면 두근이라 되어 있잖아요. 그럼 두근은 같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같을지 다를지를 모르니까 일단은 다르다고 전제해서 그림을 그리고 뭐 나중에 같으면 어쩔 수 없고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x절편이 두 개가 되도록, 즉 x축과 교점이 두 개가 되도록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그림을 한 번에 이렇게 그린 게 아니라요. 이렇게 되는 거야. x축이 있고요. 두 점에서 만나게 그리고요. 알파 베타 이렇게 표시합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P보다 크대 두근이. 그럼 알파 베타가 모두 P보다 크다는 거잖아. 아, P라는 그 숫자는 여기 있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그려지게 되려면은 항상 이렇게 그려지려면은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될까라는 조건들을 써내려가는 거야. 아까 했던 거 세 가지. 함수값 부호, 판별식의 부호, 근의 축의 위치. 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함수값 부호 봐라. 함수값 부호라는 건 뭐냐면 이 P라는 값일 때 P를 대입한 결과가 함수값이 양수가 돼야 되는 거지. 아이고야 다 지워버렸네요. 이런 그냥 여기서 바로 볼게요. P를 대입했을 때 이 Y값이 0보다 커야 될 거 아니에요. 이때가 이 점의 좌표가 Y 좌표가 커야겠죠. 함수값이 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요. x equal P에서의 함수값이 0보다 커야 된다. 되나? 이 함수를 fx가 놓은 겁니다. 아까 y라 놓은 거가 fp가 0보다 커야 되는 거예요. fp는 누구니? 요거의 좌표가 p, fp잖아요. 당연히 요 fp가 0보다 커야겠죠. 양수잖아. 됐니? 두 번째, 그럼 fp가 0보다 크면은 그래프가 항상 이렇게 그려질 것이냐? 아니라고. 어떨 수도 있냐면요. 이럴 수도 있어요. x축이랑 안 만나고 여기에 p가 있어서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이 그림은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가 아니잖아. 이렇게 그려지면 안 되지, 그치? 즉 얘는 뭐예요? 현재 이 그림은 우리가 원하는 그림이 아닌 이유가 x축과 안 만나. 근데 우리는 x축과 만나야 돼. 두 점에서는 만나야 되잖아. 물론 이제는 판별식 이게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지만요. 어쨌든 최소 한 점에서 만나야 돼. 이해되나요? 그럼 x축과 만나야 하기 때문에 뭘 필요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필요해.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일단은 얘를 만족하는 그래프는요. 이렇게 지나가게 돼요. 알파 베타예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이거 잘 따지셔야 돼요. 왜냐면은 어떨 때는 요 위에 fp가 함수값만 따지면 되고요. 부호만. 어떨 땐 이거 세 가지를 다 따져야 돼요. 그럼 네가 구별할 수 있어야 되잖아. 물론 조금 팁은 있긴 있어. 근데 좀 제대로 배워보자고. 알겠지? 그러면은 여기에서요. 봐봐. 여기 1번이고 얘가 2번이야. 1번하고 2번을 만족하면은 그래프가 항상 이렇게 P가 알파의 왼쪽에 있니? 아닐 수도 있거든. 뭔 소리냐? 이럴 수 있다고요. 봐봐. X축이 이렇게 있고요. 두 점에서 만나요. 알파 베타 만나요. FP가 0보다 큰데 그럼 예를 들면 P가 여기 있어서 0보다 클 수도 있잖아. 이렇게 함수값이. 우리가 원하는 모양이 다르잖아. 이런 거야? 이거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선생님 이런 거야. FP가 0보다 크고 다시 그려볼게요. 이거 참 어려워해요 애들이요. 선생님 어려운데요. 당연해. FP가 0보다 크고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그래프가 항상 이렇게 그려지고 두근이 이렇게 있고 P가 여기 있어? 항상 이러니? 면은 이 두 조건이면 끝나는 거고 이 두 조건을 만족하는 그래프가 항상 이렇게 그려지는 게 아니면은 또 뭔가가 필요하다는 얘기야. 그런데 또 다른 게 필요하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안 그려질 수 있다는 얘기인 거거든. 일단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얘기는요. X축이랑 두 점 만나 이렇게.
그런데 FP라는 게 0보다 크다고 해서 P가 항상 이 알파의 왼쪽에 있는 게 아니라 베타의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어요. 선생님, 우리는 이렇게 그렸는데 왜 이렇게 그려요? 이러면 안 돼. 순서가 다르다고. 우리는 뭐야? 그래프가 항상 이렇게 그려져야 해. 그렇지? 그럼 항상 이렇게 그려지려면은 어떤 조건들을 만족해야 되는지 그 조건들을 따지고 있는 거야. 이해가 되니? 가장 심플한 거 하고 싶잖아. 그런데 첫 번째랑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하는 걸로 끝난다라면은 항상 이럴 거야. 이거를 지금 따져보는 거야. 아니라고 지금 쌤이 얘기해 주는 거거든. 야, 이럴 P가 여길 수도 있잖아. 그러네? 그러면 1번 조건과 2번 조건만 갖고서는 우리가 그래프가 이런 모양이 원래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래프가 아닐 수도 있네. 여기까지 이해돼요? 오케이. 그러면은 뭐가 더 필요하냐면요. P가 알파의 왼쪽에 있어야 되는 것만 만족하면 되니까 이게 축의 방정식이죠. 이 축이 P보다 크면 되지. 왜? 밑에 그림은 축이 P보다 작잖아. 이해되나? 이 축의 방정식 공식이 뭐야? x =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거 배웠지. 그게 뭐 하면 돼? P보다 크면 된다고 이게.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래서 축 x = 마이너스 2분의 b가 x = P의 오른쪽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걸 만족한다. 됐나요? 그럼 얘가 3번이에요. 지금 무슨 얘기냐? 1번과 2번과 3번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그래프는 이거 딱 하나밖에 없어. 진짜야? 네가 해봐. 딱 하나밖에 없어. 이런 거예요. 와, 지금 뭐도 안 한 거야? 이 1번하고 2번하고 3번을 이제 계산해야 되거든. 계산은 시작도 안 한 거야. 왜? 그거는 쉬운 거니까. 이해되나요? 그래서 1번, 2번, 3번 이런 조건들을 쓸 수 있냐? 됐지? 가장 먼저 뭐 해야 돼?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조건에 맞는 그래프를 그리고 그래프를 해석하는 거가 1, 2, 3 이런 순서대로 해나갈 수 있어야 된다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잘 안되시면 요거 다시 한번 돌려보시고요. 됐지? 충분하게 이해가 되면 2번 가는 겁니다. 지웠네. 2번 봅시다. 두 근이 모두 P보다 작을 조건. 됐나? 이게 fx입니다. 물론 이거는 따라 붙는 거예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 0에서 a가 0보다 크고 두 근을 알파 베타로 가정했을 때 알파 베타가 모두 P보다 크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나? 그러면은 fx = 가장 먼저 할 일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그린다. 이 이차함수에서 x절편이 이거다. 즉 x절편이 최소 한 개는 존재해야 돼. 왜? 알파랑 베타는 같을 수도 있어요. 서로 다른 말이 없으니까. 됐지? 그래서 순서가 뭐라고요? x축이랑 만나게 두 점에서 만나게 그린다. 우선은 그치? 그리고 그 근이 뭐다? 모두 P보다 작다. P가 베타의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놓은 거다. 여기까지 됐나? 그래서 이 그래프를 해석한다. 첫 번째 함수값 부호. P를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양수다. x축 위에 있으니까. 그래서 fp가 0보다 크다. 조건 하나 썼습니다. 두 번째, 이 조건을 만족해 갖고서는 그래프가 항상 이렇지 않다. 그치? 또 설명드리면 이렇다고요. x축이랑 안 만나고 p가 여기 있을 수 있어. 이거 안 돼. 그럼 x축이랑 만나게 해야 돼. 어떻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일단 만나. 그럼 얘를 만족하는 그래프는 무조건 이렇게 만나게 돼 있어. 이해되나? 근데 P라는 거가 요 베타라는 거에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데 왼쪽에 있어도 FP는 0보다 크거든. 그러니까 이 두 조건만 1번하고 2번 조건만 갖고서는 안 된다. 세 번째 뭐가 필요하다? 축의 방정식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축이 P가 되려면은 마이너스 2a분의 b인데 걔가 P보다는 작아야 된다. 됐나요? 이게 세 번째 조건. 그래서 FP가 뭐 함수값의 부호, 판별식의 부호, 요거 이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하면은 그래프는 only 이렇게 그려진다.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 왜? 여기 두 근이 모두 P보다 작을 조건, P보다 클 조건 대표적인 거를 하는 거지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 그걸 다 이게 뭐 정리해서 암기할 수 없다. 나도 이런 거 암기하지 않는다. 왜? 머리 아프게 뭐하러 암기해 이런 거. 여기까지 되나요?
다음 장 갑니다. 두근 사이에 P가 있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너도 이거 써놔. C 이꼴 제로. A가 0보다 크고요. 두근은 알파 베타인데 이해됐지? 두근 사이에 P가 있다. 가장 먼저 뭐 한다? 조건에 맞는 그래프를 그린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그래프를 그린다. 어쨌든 두근이니까 X축이랑 만나게 그린다. 만나게 그렸지? 그 다음에 P를 찍는다. 이거야. 두 점에서 이렇게 그린다. P를 찍는다. 이 그래프를 보고 해석한다. 첫 번째 뭐 한다? 함수값 구호. P를 대입했을 때 함수값은 양수, 음수가 된다. 이거 하나. 그 다음에 중요해. 조건이 하나가 아무것도 없네. 이거 하나만 끝나는 거야. 이거 하나로 끝. 손상님 너무 해피한데요. 그래. 알면 해피해. 모르면은 하나인지 두 개인지 세 개인지 모르면 어떡해. 틀려. 힘들어. 여기까지 괜찮니? 안 해. 원해피, 안 해피하다고. 그러면은 선생님 판별식은 왜 필요 없어요? 판별식은 왜 필요하다 했지? X축이랑 안 만날까봐. 그지? 근데 FP가 0보다 작으면은 X축이랑 무조건 만나요? 만나. 아래로 볼록한 이런 볼록한 이차함수를 그리는데 함수값이 0보다 작다는 얘기는 X축 아래로 누군가가 있다는 얘기잖아. 그래프의 일부분이. 그럼 X축이랑 안 만날 수가 있니? 이렇게 하면 X축이랑 안 만나잖아. 함수값이 다 양수야. 그러면은 X축보다 아래쪽에 있어야 된단 말이지. 함수값이 음수가 되려면. 그럼 X축이랑 안 만날 수가 없어. 지금 뭐가 필요해? 필요 없어. 판별식의 부호는 필요가 없어. 왜? 무조건 해보면은 0보다 클 수밖에 없거든. 여기서는 같지도 않아. 무조건 크거든. 여기까지 됐어요. 그 내용 한 거야. 이게 이해되나? 또 한 가지. 1번은 판별식은 그래서 필요 없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선생님 추계 방정식은 왜 필요 없어요? 현재 문제에서 이제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P라는 거가 알파하고 베타 사이에 있다라는 거지 정확하게 요 딱 가운데 있는 거 아니야. P는 여기 있을 그냥 이쁘게 그린 거지. P는 알파에 가까울 수도 있고 베타에 가까울 수도 있어. 그런데 알파하고 베타 누구한테 가까운지 그런 조건이 없잖아. 그러니까 뭐가 필요 없어? 추계 방정식보다 P가 오른쪽에 있는지 왼쪽에 있는지 필요가 없다고. 선생님 그러면은요 만약에 이 P가 알파에 가까이 있다고 했을 때는 이 추계 방정식하고 P하고의 관계도 따져봐야 되는 거네요? 그렇지, 따져봐야지. 그래서 암기할 필요가 없는 거야. 충분하게 이해하고 자꾸 연습해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나? 여기 나오는 4개 조건들은 충분하게 해야 돼. 충분하게. 자꾸 써봐야 돼. 3번은 너무 심플해. 이거 하나만 만족하면 되는 거야. 4번.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더 쉽게 얘기하면요. 함수값이 음수가 있는 애가 존재하잖아요. 그럼 판별식은 필요가 없다. 요거 하나가 팁이에요. 팁. 4번 갈게요. 두근이 모두 P와 Q 사이에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되겠지? 알파하고 베타가 있는데 P보다는 크고 Q보다는 작은 거야. 얘들이. 이해되나요? 오케이. 그림 그렸더니 이렇게 나오겠지 당연히. 맞나? 뭘 먼저 해? P일 때 함수값이랑 Q일 때 함수값이 0보다 크다라는 거. 이걸 먼저 쓸 거야. 이게 1번. 두 개 합친 게 1번 조건. X축이랑 안 만날 수도 있지. 어떻게? 이렇게 X축 있고 이렇게 있고 P가 여기 있고 Q가 여기 있어. 그럼 FP도 0보다 크고 FQ도 0보다 크는데 해는 존재하지 않아. 2차 방정식 해가 없어. 실근이 없어. 해가 없는 게 아니라 실근이 없어. 그럼 X축이랑 만나게 해야 돼. 그래서 판별식이 꼭 필요해. X축이랑 만나게 하는 거야. 이거는 모르시면 다 써놔. 써있네. X축과 만나게 하는 거야. 안 만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요 함수값의 부호만 갖고서는. 이해되나요? 오케이. 그럼 선생님 1번하고 2번이고요. 요 3번은 필요합니까? 봐볼게. X축이 이렇게 있고 일단 만나. 그런데 FP도 양수고 FQ도 양수야. 그럼 P하고 Q가 한쪽에 몰려 있을 수도 있어. 이쪽에 있을 수도 있고요. PQ가 여기 알파하고 베타를 가져가면은 베타의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어. 이렇게. 이러면 안 돼.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가 아니잖아.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는 알파와 베타를 기준으로 알파의 왼쪽에 P가 있어야 돼. 이렇게 있으면 안 되고
베타의 오른쪽에 Q가 있어야 돼. 그럼 뭐를 만족하면 돼? 요 축의 방정식이 P하고 Q 사이에 있으면 되는 거야. 즉 마이너스 2A분의 B가 P랑 Q 사이에 있으면 돼.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거 3번 조건이에요. 1번, 2번, 3번을 동시에 만족하는 공통 부분이죠. 그게 답이 되는 거야. 암기하지 말라고 쌤이 자꾸 설명드리는 거야. 판별식이 왜 필요한지, 함수값 부호를 왜 따지는 건지, 축의 위치는 왜 필요한 건지 설명이 돼야 돼. 설명이 돼야 돼. 네가 나한테. 네가 친구한테. 응? 다음 장 갈 거야. 여기는 이제 앞에 했던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한 거야. 이되니 그래프 엑셀편 사이에 경계값이 없으면 다음 세 조건을 빠짐없이 따진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치? 이거 세 가지를 따진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밑에 한 번 더 정리해 놓은 게 있네요. 그죠? 이게 끝이야. 지금 요 네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거를 쌤이 써놓은 거고요. 더 많겠지, 그치? 그거는 문제로서 볼 겁니다. 다양한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요. 충분하게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알면 쉽고요. 모르면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감도 못 잡죠. 안녕.